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2024학년도 유아 임용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2019 개정 누리과정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 이해와 암기가 있는데요. 이해는 강사의 몫이고 강의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이 뻥 띄게 사이다 같은 강의를 하는 것이 실비아 강의의 가장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선생님들께서 이해가 안 돼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실비아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내린 평가, 강사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해가 안 돼서 이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다라는 분은 제 수강생 중에서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제 수강생 또는 유아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뭘까? 암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계적인 반복적인 암기가 필요한 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죠.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아 임용의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공식적인 시험 범위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알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그 첫걸음이겠죠. 오늘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3권의 기본 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설서죠. 그리고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가 추가적인 기본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의 교육과정인 연령별 누리과정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생활 주제에 근거한 교사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 계획안이 없어지고 또 연령이 아닌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연령대의 유아들에게 연령 구분 없이 그 내용 범주와 내용을 제시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연령별에 근거해서 생활 주제에 근거해서 제시되던 어떤 지도안, 교사 계획안들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인데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연령별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유아의 흥미를 따라가는 놀이 흐름에 근거한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는 겁니다.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가 바로 유아의 흥미에 따라 놀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 예시들을, 실제적인 현장의 예들을 담은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이론이 중요한 1차 시험에서는 놀이 실행자료, 놀이 이해자료를 볼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에서 현장의 예시들을 소개할 때도 그 기본이 되는,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뼈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바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먼저 볼 텐데요. 해설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 그 첫 번째겠죠. 해설서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를 보면 누리과정의 이해,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큰 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소개하고요. 그리고 총론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영역은 여러분들께서 강론이라고도 하시는데요. 5개 영역은 강론이라고도 하시는데요. 그 강론 5개 영역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이시라면 이 5개 영역에 대해서 알아주시고요.
강론이란 표현은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지금은 해설서에서 굳이 강론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5개 영역이라는 내용을 씁니다. 표현을 씁니다. 이 5개 영역은 5가지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유아교육에서는 교과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유아의 발달에 근거해서 영역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비교한다면 이것은 교과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목이 아닌 우리는 유아의 발달에 근거해서 5개 영역으로 나눠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 5가지 먼저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과정의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이해는요,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그리고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암기를 하시는 포인트는요, 큰 틀부터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서, 가장 처음에 누리과정 개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해설서, 누리 이해자료, 누리 실행자료로 되어 있다. 이거부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서는 누리과정의 이해, 총론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5개 영역은 강론이라고도 한다. 이거부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5개 영역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다. 이거부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기하셔야 할 것은 누리과정의 이해는 5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 국가수준, 두 번째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세 번째가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 네 번째가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마지막이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먼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을 보시면요, 공통과정으로서의 5세 누리과정으로 제정됐습니다. 요게 2011년에 제정이 돼서 2012년부터 시행이 됐었죠. 첫 번째 누리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리과정은 만 5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통과정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한 공통과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제정됐고요. 시행이 된 건 2013년부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은 누리라는 뜻 자체가 모든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으로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공통과정이란 뜻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시에 포괄적으로 쓰이는 교육과정이다. 원래 유치원은요,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어린이집은 표준교육과정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2019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은 유치원에서 쓰이면 유치원 교육과정인 거고요. 어린이집에서 쓰이면 표준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이 누리과정이 양쪽으로 다 쓰인다. 지금 그렇게 누리과정의 시작이 그 모든 공통교육과정으로서의 어떤 교육과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 문제에는요, 선생님들 누리과정이란 표현보다는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 불러요. 누리과정이 유치원에 들어오면 유치원 교육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께서 왜 누리과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계속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실제 기출에서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위한 공통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개정이 됐죠.
이 연령별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2년에 제정돼서 2013년에 시행이 되는데요. 2015년에 한번 또 개정이 돼요. 그래서 2019 전에 누리과정은 2015 개정 누리과정이에요. 2015년에 뭐가 개정이 되냐면 딱 한 가지가 개정이 되는데 1일 하루 교육 시간이 5시간이었거든요. 3시간에서 5시간 사이. 그게 이제 처음에 연령별 누리과정이었는데 2015년에 4시간에서 5시간. 그래서 1일 교육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변경돼요. 그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5 개정 누리과정으로 갔다가 그때도 당연히 연령별 누리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연령을 통합하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는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개정이 됐죠. 교육과정으로서의 2019 개정 누리과정, 공통과정으로 부르다가 갑자기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그럼 공통교육과정이 아닌가? 2019부터는 맞습니다. 2019도 여전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위한 공통과정인데요. 교육과정으로서의 어떤 위험을 더 앞세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문서를 말하거든요. 누리과정도 너무나 당연히 처음부터 명문화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유치원이 학교라는 거, 그리고 그 학교의 첫 시작이라는 거, 첫걸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요. 많은 분들이 유치원이 무슨 학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할 거예요. 몇몇 소수의 분들은. 물론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유치원은 너무나 당연히 학교예요. 유치원은 학교로 처음부터 설립됐어요. 유아교육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그럼에도 이제 인식이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야, 의무교육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어떤 사회적 어떤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유치원은 첫 번째 학교입니다, 이런 어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누리과정도 마찬가지, 유치원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명문화된 국가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 그게 무슨 교육과정이야, 아이들 그냥 유치원에 가서 놀다 오는데 그게 무슨 명문화된 교육과정이야, 이런 인식들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인 또는 누리과정의 어떤 명문화된 교육과정으로서의 위험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앞에 내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죠. 두 번째 파트에서 이 교육과정은 그냥 교육과정이 아니라 국가에서 제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이 국가 수준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유아교육 개론 시간에 교육과정 및 유아교육과정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첫 번째로 배우는 학자가 타일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타일러는 교육과정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과정 설계에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이 타일러의 4가지 질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누리과정,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에서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타일러 이론 중요하겠죠.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는요, 첫 번째가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해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놀이는요, 유아가 주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사 주도의 어떤 것들을 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019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사가 주도한 거.
그런데 놀이의 그 핵심은 유아가 주도한 거. 유아가 주도했다라는 건요, 유아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놀이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행하고 평가했다는 걸 뜻합니다. 유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아의 자율성이 보장되려면요, 우리 선생님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 알아두세요. 미래 사회,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요. 또 아이들의 미래는 5차가 되겠죠. 현재는 4차 산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 시대를 맞았는데요. 이 AI를 뭐라고 하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의 특징이 인공지능 AI 시대죠.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교사 연수 자료가 작년에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래 사회, 인공지능, 코딩 교육, 이런 부분들이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유치원은 아니지만 이 상위 학교 체계에서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사회, 이 4차 산업, 인공지능, 아이들이 지금 현재 막다트리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누리과정의 새로운 개정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유아 코딩 교재, 유아 인공지능 교재를 설계한 유아 교재를 기획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강사죠. 그쵸? 작년에 제가 유아 대상 인공지능 교재를 기획하기도 했죠. 그렇게 출간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누리과정에서 지향하는 인공지능 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코딩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획했고 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는 풍부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강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인공지능 교사 연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겠죠? 왜? 누리과정 개정의 첫 번째 취지가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니까요.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 확립이 있고요. 두 번째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5개 영역의 내용 간략화가 있고요. 네 번째가 교사의 자율성 강조입니다. 자, 이 4가지부터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가지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여드리는 이 구조화된 핵심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암기, 어떤 암기? 자음, 모음 하나 틀리지 않는 기계적인 암기. 그래서 그대로 카피하실 수 있는 복사기로 찍어낸 것처럼 그대로 이 틀을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백지 쓰기, 완두콩 유치원 교육과정에 보면 이 소개와 함께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소개와 함께 백지 쓰기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끝나시면 암기하시고 그 백지 쓰기 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세부네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 확립을 보면요.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설명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됐는데요. 저는 제 6차 유치원교육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그리고 교사 생활할 때는 제 6차였고 그러다가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없어져가지고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새롭게 들어오게 돼요. 왜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맥락을 잇기 위해서, 그 흐름을 잇기 위해서,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서 초등교육과정
함께 그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같은 건 아닙니다. 유치원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학문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초등학교에는 있겠죠. 우리는 추구하는 인간상 5개가 누리과정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뒷부분에 나오네요. 유치원 교육, 모든 교육의 중요성은 연계, 통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의 그 씨앗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교육에서 더 무럭무럭 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기계적으로, 단편적으로 또는 이제 분리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합을, 연계를 이루는 게 중요하겠죠. 누리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성 체계 및 교육 내용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인데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별칭이 바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아 놀이, 이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가장 큰 핵심, 그 중심이거든요. 자,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변화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6차 유치원 교육을 한 저도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에서는 그 전에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요, 100% 유아가 주도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교사 주도의 활동은, 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라 활동이라고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5 연령별 누리과정에서조차도 생활 주제에 대해를 근거로 계획안들이 소개되었었잖아요. 근데 계획안이라는 거, 그 계획안들은 국가에서 만든 거고 또 교사가 먼저 만든 거죠. 교사가 설계한 거, 교사가 시작한 거, 교사가 계획한 거는 그게 어떻게 놀이가 되냐라는 것이 2019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획안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주도라는 의미는요, 그 시작과 끝을 누가 했냐입니다. 교사가 시작하고 교사가 끝내는 거, 계획안이라는 것조차가 그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안을 썼다는 건 교사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놀이라고 할 수 없다. 놀이는 유아가 주인인 거고 유아가 주도하는 거다. 그리고 자율적인 거다. 그렇다면 그 놀이의 시작을 누가 정해야 된다? 유아가 정해야 되겠죠. 그쵸? 유아가 정해야 되죠. 그래서 계획안들이 없어지고 유아 놀이 중심, 2019에서 말하는 유아 놀이 중심은 시작과 끝, 모든 설계를 유아가 하라. 그것만이 놀이다. 그리고 교사가 계획하고 교사가 시작하고 교사가 끝내고 교사가 계획한 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닌 활동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정말 무슨 직접 교육, 우리가 막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모범 보이고 시범 보이고 그대로 선생님 따라해, 선생님이 왕이야, 이런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교사가 계획하고 교사가 끝내는 또는 교사가 주도하는 그런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시작하고 끝내는,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을 완전히 배제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이라고 얘기해서 활동도 유치원의 어떤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아 주도만을 위한 교육을 할 때는요, 이 유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인데도 그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으면 교육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활동이 보완해 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안전교육입니다. 지진, 화재, 대피하는 방법은요, 모든 전 국민이 똑같은 매뉴얼을 사용합니다. 그 부분에서 네가 흥미 있는 방법, 네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같은 매뉴얼대로 대피를 해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모든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을 실은 놀이라기보다는 활동, 교사가 주도해서 우리 사회가 정한 안전의 매뉴얼, 그런 안전사고 상황에서 지켜야 되는 매뉴얼을 전달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안전교육은 놀이보다는 활동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의 근본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강조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100% 정말 순수한 유아 주도 놀이 중심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충분한 놀이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몇 시간이요? 2시간 이상이요. 기준입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 2시간 이상의 놀이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요. 유아의 놀이와 배움의 의미에 대한 재이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0% 유아 놀이 중심이라는 거는 바로 이 유아의 놀이에 대해서 유아 놀이라는 것 자체가 유아가 주도하고 유아가 시작하고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사가 주도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학습이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습이 아닌 배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5개 영역의 내용 간략화는 2019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연령별 구분이 없어졌다 이잖아요.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내용 범주가 있고 내용이 있고 또 그 밑에 세부 내용이라고 연령별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내용이 삭제됩니다. 세부 내용이 삭제되고 내용 범주와 내용이 전 연령 만 5세의 모든 유아들에게 적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유아가 경험해야 할 세부 내용이 아니라 내용, 연령별은 세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019에서는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제시하고요. 그래서 간략화됐죠. 간략화된 내용으로 교사의 누리과정 실천을 지원합니다. 이 교사의 누리과정 실천이라는 거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말하는데요. 유아의 자율성, 유아의 주도성을 100% 보장하기 위해서 교사가 이걸 꼭 가르쳐야 돼 라는 그런 압박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3세 때는 이걸 꼭 해야 돼, 4세 때는 이걸 꼭 해야 돼, 5세 때는 꼭 이걸 꼭 해야 돼, 그런 압박감을 풀어주면서 교사가 정말 충실하게 정말 순수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간략화됐다라는 것이 바로 세부 내용이 없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15개의 내용 범주와 59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세부 내용에 정말 백몇 개, 몇백 개가 있었어요. 그 몇백 개를 그 선생님들은 암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 시험 준비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선발 인원수와 상관없이 시험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작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기는 더 좋아졌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유아들의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됐다라고 했죠. 교육과정 대강화 경향을 반영하여 교사의 자율성 강조했고요. 그리고 계획안의 형식과 방법이 모두 자율화돼서 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계획안을 써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요. 어떠한 형식으로 써야 된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을 쓰지 않고 나중에 평가의 어떤 기록이, 유아들의 놀이 기록이 계획안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교사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 영역의 운영 방식도 자율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흥미 영역 하면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데커가 제시한 물이 있고 건조하고 활동적이고 조용하고 이렇게 흥미 영역 배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배치하냐? 유아들이 스스로 설계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가장 중앙에 쌓기를 놓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쌓기가 들어가고요. 그 옆에 독서 영역, 책 읽을 수 있는 언어 영역을 두고 싶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근거한 아까 설명드린 데코와 데코 이론에 근거하면 언어와 쌓기는 실은 멀리 떨어진 영역이거든요. 멀리 떨어뜨려 놓는데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시끄럽고 조금 소음이 있고 여기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할래요. 나는 합칠 거예요. 또는 나는 옆에 놓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면 이렇게 교실 영역이 설계돼야 됩니다. 그 전에 2차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요. 이런 2차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유치원에서 교사 주도해서 중심으로 해서 유아의 흥미를 무시하고 실행되고 있는 게 뭐냐 였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뭐 학습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와 함께 한 선생님들은 흥미 영역의 구성입니다. 이 답변하셨거든요. 흥미 영역을 교사가 미리 다 그 영역 교실 배치를 다 하고 교사의 어떤 설계하에 배치가 되지 아이들이 선택해서 자신들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영역을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 선택해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교사 주도입니다. 이것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흥미 영역이라는 건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되지 왜 데커와 데커라는 그 학자에 의해서 물이 있고 건조하고 활동적이고 조용하고 이렇게 나눠야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언어와 쌓기는 데커와 데커에 의하면 멀리 떨어져야 하는 내용이지만 왜 떨어져야 돼? 아이들이 쌓기 영역에서 책에 나오는 어떤 그 건물을 구성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동극 활동을 할 땐 아이들이 무대를 쌓기 영역에 꾸미고 그 다음에 역할 영역에서 의상을 입고 연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동극 활동의 처음에 동화책, 책 아니야? 그럼 동화책의 배치는 어디 되는데? 언어 영역에 되잖아. 동화책이 그 언어 영역에 있다라면 언어와 쌓기, 동극 활동을 하려면 언어와 쌓기는 연계돼야 되고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형과 음료를 같이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조형에서 악기를 만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음력 영역에 가서 연주를 하고 싶어요. 왜 음력 영역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교사는 음률과 그 다음에 조형 영역을 함께 배치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교실은 우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유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내 방 누가 꾸며요? 내가 꾸미죠.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잖아요. 책상, 침대 내 마음대로 놓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흥미 영역을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그 흥미 영역을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인지도 유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5개 영역 아까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그 5개 영역은 통합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합 방식 또한 유아들의 놀이, 유아들의 흥미를 따라가서 다양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유아들의 놀이가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다양화돼서 운영된다면 그 다양한 놀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의 자유라도 보장됩니다.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대강화 경향을 반영해서 교사의 자율성 강조, 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유라, 흥미 영역의 운영 방식 자유라, 5개 영역 통합 방식의 다양화, 평가의 자유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물론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기란 자음, 모음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카피하듯이 암기하는 겁니다. 자, 개정 누리과정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5개 영역. 그 5개 영역은 유아의 경험을 근거로 5개 영역의 내용, 범주와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이 놀이를 통해,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5가지 인간상을 완성한 그런 인간상을 내포한 유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사의 운영 또는 누리과정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총론 부분도 중요할 건데요. 그 총론 또는 누리과정의 운영은 편성 운영, 교수 학습, 평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 밑받침이 있고요. 그 운영, 형식의 운영은 유아의 경험을 근거로 한 5개 영역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함께 외워주세요.